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5일자 16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런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기차가 연착되고 캔슬되고 하는 바람에 올리는 시간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도 늦고 아마 업로드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CL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L 차트죠? 지난주까지 그냥 양호하게 다운 트렌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에서 72 이 사이쯤 그래서 한 7달러 정도 레인지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공격을 하겠다라는 천명을 하면서 이제 그 동네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졌죠. 전에도 텔레그램 채널이랑 방송 제가 이렇게 하는 그 동영상이랑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가자에서의 전쟁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 전쟁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살짝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었던 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 홍해에 있는 유조선들 노려서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을 정도 말고는 딱히 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제 개입이 그 전쟁에 개입이 된다면 그리고 전쟁 당사자가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지난 4월 달에 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컨트롤드 된 타겟 그리고 컨트롤드 된 공격 그러니까는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 동네의 맹주로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격을 하되 민감한 그런 시설이나 민간인 있는 부분에는 그 미사일 타겟을 목표로 하지 않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컨트롤드 된 공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과 핵시설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뭐 월요일에는 괜찮은데 화요일에 이제 이렇게 긴 니들이 긴 도지라면 도지죠. 도지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밑으로 쭉 빠져서 내려갈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 새로 그린 거 아닙니다. 미리 그린 거예요. 미리 전에 그려놨던 거죠. 거기에 딱 찍고 올라갔고 이 위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70.08 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70달러 밑에 쪽에선 그래도 좀 겠는데 그 이후로 70.08 라인에서 여기서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해서 이 갭 상승한 것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서 갭 상승을 해서 쭉 빠져서 올라갔다가 72.46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70.08 근처에서 70.08 7.08 근처라고 하는 건 70.10에서 여기를 보시면 되죠. 70.10에서 해서 7.08 근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도 72.46에 딱 찍은 게 아니라 72.49 살짝 위에 올라가서 한 3틱 정도 올라가서 다 그 저항받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월요일도 마찬가지 69.28 라인 근처에서 여기서 딱 저항을 받았고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지지저항선 딱딱 맞아 떨어졌고 수요일에도 지지저항선 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마찬가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미리 그려놨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다 맞아 떨어지는. 거기에 딱 지지받고 여기서 갭 상승해서 사실 시작했다가 딱 내려왔다가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닿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오늘은 여기가 지금 74.20 정도라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말씀드렸을 때, 텔레그램 채널 보이고 계시겠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금요일 아침입니다. 74.20, 74.50 여기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레벨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딱 걸치는 레벨이 74.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걸쳤다가 이거를 중심으로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15분봉 보시면 이게 영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에 들어가서 74.20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이 밑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레인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가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익스체인지 시간이네요. 익스체인지 시간이니까 런던 시간이 5시간 차이가 나니까 8시가 되면 거기가 새벽 3시죠. 그래서 3시가 어디죠? 여기죠. 네, 3시에 런던 세션 시작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74.20 근처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74.20, 74.50 이 사이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때 아침에 제가 영국 시간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 레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시가 9시가 뉴욕 세션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75.06에 대해서 빠져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이제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죠.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와서 논판 나오면서 분위기 조금씩 좋아지고 하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ES는 확 빠졌다가 올라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여기 됐는데 지오폴리티컬 이슈 계속 남아 있어서 이란에 공격을 하네 안 하네 이란 쪽에서는 또 이란의 오일필드나 뉴클리어 플란트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도 이스라엘의 그 에너지 시설을 타겟으로 정밀 타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 2시쯤 됐을 때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오일필드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 못하게 하고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세틀먼트가 이때쯤에 되고 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틀먼트를 보면 세틀먼트는 지금 74.38에 해당되는 데 있죠. 74.38 여기 이때 세틀이 됐군요. 그래서 이때 세틀이 되고 여기서 쭉 빠져서 내려온 다음에 세틀이 된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가 74.45 거의 74.38이니까는 몇 택치 차이 없이 세틀되고 종가도 거기서 비슷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데일리 차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월, 화, 수,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계속 전에 그려놨었던 거죠. 거기에 딱 찍고 고점을 거기 찍고 다시 쭉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뭐 5일 내내 이번 주는 5일 내내
이 지지저항선 그린 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왜 지지저항선을 그리고 이렇게 장이 변동성이 클 때 왜 이런 지지저항선을 그려서 해야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트레이더분이 이번 주말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나 뭐 이스라엘 그쪽 정세에 관련된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걸로 기대되냐는 거를 물어보셨던 분이 메신저로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공격을 하면 이번 주말에 할 거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공격이 되는데 아마 공격을 하게 돼도 뭐 굉장히 시리어스한 타겟을 선택할 것 같진 않고 이스라엘도 좀 컨트롤도 된 타겟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란 측이나 그런 것을 어디를 때려도 되느냐 뇌피셜이 아닙니다. 어디를 때려도 되느냐라는 게 이란과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중재가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뭐 때리더라도 어디를 때린다 해서 그렇게 돼서 이게 시나리오도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뭐 서프라이즈가 나가지고 80, 90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아까 그 떨어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훅 한번 빠졌었죠. 뭐 여기서 한 1달러 정도 빠졌었던가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75.5에서 74.33이니까 한 1달러 정도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빠지고 정도면 뭐 주말에도 큰 일이 없을 것 같고 있다고 해도 뭐 월요일 오프닝에 갑자기 확 치솟을 정도의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기서 이 레인지가 있고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전전주에는 지난주에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죠. 지오폴리티컬 이슈 때문에 훅 치고 올라가거나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음 주도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왜냐면 아직 그 긴장이 해소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65.27에서 72.46 내지는 71.46 이 정도 이 레벨인데 그 얘기는 65랑 71이니까 6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고 이 6달러 정도 되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71이 75로 갔다면 그 얘기는 4달러 정도 시프트 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65에서 4달러 시프트 업하면 69 여기가 될 거고 여기에서 7달러에 내지는 6달러 7달러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75 요 레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레인지라면 조금 더 넓게 봐줘도 77하고 70 사이 이 정도 이 빨간색 레인지와 77에 해당되는 요 레인지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 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60 그리고 이 밑에선 70.08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얘네들은 좀 지워주고요. 얘네들은 이제 지울게요. 필요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죠. 그리고 얘네들도 필요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75.06 라인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뚫고 내려갔으니까 데일리 차트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75.06에 한번 닿았다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쯤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공격이 갔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뚫려버렸을 확률이 높았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데 제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훅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축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갑자기 75.06이 세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데일리 차트를 보면 75.06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여기에서 오네죠. 이 정도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다가 치고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여기에서 한번 뭐 여기에서도 있다고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도 다 무시를 당한 그런 레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의 어떤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 놔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거의 무시를 당하고 있죠. 쭉쭉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썼는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놔두기는 했는데, 뭐 여기서도 이렇게 데일리 차트 보면은 무시당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이사이에서는 그래도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면서 그 한 번씩 쉬어가는 곳으로 쓰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항받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무시를 할 만한 강도라고 보였던 게 이렇게 저항을 딱 받고 쭉 치고 내려와서 거의 1달러 반 정도? 거의 여기가 어디죠? 75만 1달러 25 정도까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했어도 한 번 다시 떨어졌다 내려왔다 두 번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세 번째에서 결국은 뚫려서 올라간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이때부터는 이때 텔레그램 채널 메시지 보내고 나서 이 이후로는 장을 못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로 세 번째 결국은 뚫렸죠. 뚫리고 나가서 올라간 게 또 여기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 대충 이 정도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렇게 도지도지 나면서 더 올라갈까 말까 보고 있다가 바이든 연설 때문에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결국은 여기에서도 지지받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볼라타일리티가 되게 크다고 해도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레벨들을 체크를 다 해놓고 이 레벨들에서 반등하고 다시 뭐 반락하고 반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70.08 라인에서 77.602 두 레인지, 이 레인지다. 이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오폴리티컬 이슈 있으니까 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끝났어 그러면서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게 깨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레인지는 그 레인지로 봐줘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S죠. 자, ES는 지난 몇 주 막 정신없이 요때 빼고는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전주 조금 얌전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도 딱히 더 달라질 게 없어요. 뭐 이제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좀 컸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매크로들 PMI가 갑자기 좀 안 좋게 나왔다던가 뭐 이런 식의 것들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은 좀 있었지만,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정확하게 지지받았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거를 신고점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을 수 있지만, 파란색으로 할게요.
거기에 어차피 닿지 못하고 이 훅 치고 올라간 이게 중요해서 이걸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훅 올라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또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요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좀 세틀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도지 만들었고, 또 여기에서 갭상승했다가 빠져내려왔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뭐 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움직임이 NQ하고 코릴레이트 돼서 이 고점과 저점이 NQ에 의해서 정해졌을 확률이 높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고, 지금 572125랑 5797 5.50 여기 이 레인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조금 더 크게 보면 얘랑 얘에 갇혀 있는, 얘도 그러면 뭐 하늘색 같은 걸로 좀 표시를 해볼까요? 하늘색이 아닌데 뭐 어쨌거나 같은 색으로, 얘가 아니네. 아이씨, 어떤 색이었죠? 얘였나? 어, 세 번째 거 할게요. 정신 못 차리네. 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레인지에 지금 레인지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깨지려면 다음 주, 뭐 일단 뭐 다음 주에 크게 있는 매크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체크를 안 해서, 보통 매크로 체크는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할 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아니군요. 다음 주가 7일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2주, 3주 후라고 해야 되나? 10월 21일, 22, 23, 2주에, 나스닥 그 실적 발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전에는 무슨 특별히 매크로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CPI가 있긴 한데, CPI도 뭐 지금까지 CPI가 중요했던 것은 언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나 막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 인하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CPI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막 그 장을 주도하는 그런 매크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뭐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논팜이 되게 세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훅 치고 일단 올라갔는데, 논팜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뭐 텔레그램 채널에 살짝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채권 금리 차트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유동성이 조여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래도 논팝이 좋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인데, 뭐 기준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겠어 하는 분위기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쳤죠.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지. 예?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위에까지 보는 이 레인지를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갔으면, 그래도 이 모멘텀이 살아있네 했을 텐데, 수요일 이후로 밑으로 자리를 잡고, 그런 바람에 요 레인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도 일단은
이 레인지 안쪽에 갇히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Q 볼게요. NQ 보시면 NQ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 레인지가 조금 더 빠졌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얘도 리들이 길어서 이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새로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걸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려놓기는 할 텐데, 여기서 이거를 트렌드로 보는 건 조금 거시기 하죠.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참고로 해놓고 다음 주에 지우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긴 한데 뭐 그것도 의미가 없고,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봐서 만약에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올 때 지지선 정도로 쓰여지는 거로,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지지선으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노란색 레벨하고 겹치는 순간에 치고 올라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서 ES는 여기에서 더 오밀조밀 했었는데 랭큐는 그래도 조금 더 치고 올라갔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주에는 ES는 그래도 뻗쳤는데 NQ는 조금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금요일에 다시 회복을 하는 정도로 보합을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 NQ는 여기에 있던 지난주에 있었던 여기하고 여기 레인지 뭐 이 정도로 봐줘야 되겠죠. 여기 얘도 그러면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얘였나? 그리고 여기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트렌드 라인은 필요할까요? 일단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얘는 왜 안 지워져? 지우고, 이 밑에서 오는 거는 그나마 이거보다는 살려놓고 혹시 빠질 때 지지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새로 여기 있는 얘는 아직 안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뭐 이제는 아무리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얘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아직은 얘네들은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도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대로 그려놓는 걸로. 뭐 패러렐 채널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을 했지만 위로 뚫리고 아래로 뚫려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까지 놓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게 조금 일시적으로 깨진다고 해도 뭐 여기 이 정도 요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뚫리면 여기까지 익스텐디드, 여기 이게 레인지, 그리고 떨어져도 이거 뚫고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가서 여기 딱 닿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엔 계속 더 갈까?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의 익스텐션도 그렸었죠. 사실은 얘가 뭐였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애였는데, 그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익스텐드를 해놓은 거였었죠. 전주에. 그런데 얘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았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이 패러렐 채널은 완전 무시당하고 그냥 밀려 내려왔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이 6만 라인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6만 라인 딱 찍고 올라갔죠? 다시. 그렇지만 여기에서 떨어진 것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맞고 내려오고 뭐 다시 이 밑에까지 밀렸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 다시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밀려서 내려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게 지금 이런 패턴을 보시면 얘도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고 뭐 보시면 이 패러렐 채널이 지금 언제부터예요? 3월부터 계속 이 패러렐 채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저는 당분간 연말까지도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굉장히 센 패러렐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뭐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거에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더 있다고 보고요. 6만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6만이 깨지면 또 이 파란 애보다는 더 밑으로 쳐져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비트코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패럴 채널 좀 많이 이용하고 패럴 채널이란다. 텔레그램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시간에 깨어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될 거고 아니시면 그래도 주무시기 전에 한 12시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서 나오는 데일리 차트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인트라데이 차트 뭐 15분봉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 채널 보시면서 스톡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딱히 필요가 없으시긴 할 텐데 선물 차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나면 그런 콘텐츠를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물 관련해서 선물을 마이크로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 관련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라이브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그 부분은 뭐 유료화를 하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일단 뭐 모든 거를 다 유료화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의 유료화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머릿속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뭐 나온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요새 좀 제가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식의 뭐 전업까지는 아니지만 부업 정도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뭐 DM이나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북 메시지나 뭐 댓글로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